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문지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인데요. 그 중에서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섹터 원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 준비하면서 증권사 핵심 리포트부터 국내 경제 언론 보도들의 핵심 자료까지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다룰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왜 지금 원전, 그 중에서도 특히 왜 두산 에너빌리티인가? 두 번째는요, 최근 쏟아지는 정책과 계약 이슈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2분기 실적, 경쟁사들이랑 비교하면 어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얼마로 보고 있는가?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 원전주일까요? 먼저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죠. 2012년 101.9GW였던 미국 원전 설비 용량이 2015년 98.7GW, 2020년에는 96.5GW, 2024년에는 95.7GW까지 사실 지난 10여 년간 계속 줄어들기만 했습니다. 탈원전 흐름 속에서 원전을 새로 짓기는커녕 폐쇄하는 쪽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확 꺾입니다.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 그리고 2050년에는 최대 400GW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의 4배가 넘는 수치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미국 내 데이터 센터가 90GW 규모로 착공되면서 전력망, 발전 설비 투자 수요가 계속되고 있고요. 원전 쪽에서는 미국, 한국, 중동을 중심으로 대형 원전과 SMR 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수혜가 원전 EPC부터 기자재, 정비까지 밸류체인 전체로 퍼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8월에 나온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잠정안을 보시면요. 2040년 최대 전력 수요 전망치를 지난 4월 대비 27GW, 19%나 상향했습니다. 2035년까지 40에서 50GW의 신규 발전 용량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이 수요를 가스 발전과 원전이 나눠서 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다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식이거든요. 첫 번째,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설. 한미양국이 공동 출자해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림을 보시면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자금력과 시공 역량을 활용해서 800억 달러 규모 원전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웨스팅하우스 기업 가치도 끌어올리려는 기대가 있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원전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하면서 수출 통제와 지식재산권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걸 이른바 팀 코리아라고 부르던데 한미 원전 기업이 지재권 분쟁을 풀고 협력을 확대해서 미국의 원전 기술과 한국의 시공 능력을 결합, 유럽, 중동, 러시아산 원전을 대체해야 하는 시장까지 노리겠다는 그림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지분 공동 투자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공식 부인한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출 컨트롤 타워, 정부가 손봤다. 이건 좀 실무적인 이야기인데요. 산업통상부가 최근 해외 원자력 발전 사업 협력 및 추진 체계 지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핵심은요, 산업부 장관이 국제관계나 발주국 요구, 재원 조달 역량 같은 변수에 따라 개별 해외 원전 사업의 주도기관을 한전에서 한수원으로 또는 반대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지난 5월 한전은 대외 협상과 금융, 한수원은 건설과 운영으로 역할을 나눴는데요. 이제 사업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생긴 거죠. 원전 수출이 단순 건설이 아니라 금융, 기술, 외교 안보가 얽힌 복합 사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는 빌 게이츠 방안 테라파워 협력 본격화입니다. 지난 8월 14일 빌 게이츠가 방한해서 한성숙 국무총리,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기선 HD 현대 회장 등을 만나 SMR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투자한 테라파워는
와이오밍주에 나트륨 원자로 한 기를 짓고 있는데 SK와 HD, 현대에 이어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난해 12월 핵심 기자재 재설계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자로 보호용기, 지지구조물, 노심, 동체구조물 등 주기기 3종 공급 계약까지 따냈습니다. 네 번째, 센트러스 에너지, 엑스에너지, HLEU 공급 계약. 지난 8월 6일에는 센트러스 에너지와 엑스에너지가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HLEU 공급 확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비경수로용 SMR은 연료 조달이 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번 계약으로 중장기 연료 주기가 원활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SMR 생태계 전체가 착착 갖춰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웨스팅하우스의 초대형 파이프라인. NH투자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2040년까지 미국, 유럽, 중동 등에서 최대 91기, 105기가와트의 AP1000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리포트는 웨스팅하우스가 그럴듯한 계획은 있기는 한데 실전 시공 경험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한국 밸류체인과의 협력이 없이 실현이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이 부분이 두산 에너빌리티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스케일 파워, SMR 개발에 AI까지 도입입니다. SMR 쪽 기술 경쟁도 흥미로운데요. 뉴스케일 파워가 뉴클론, MPX와 손잡고 원전 특화 AI를 SMR 개발에 도입했습니다. 초기 개념 검증 단계에서 관련 정보 검색 시간을 최대 80%까지 줄였다고 하네요. SMR 시장이 이제 설계,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AI를 활용할 만큼 속도전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숫자로 함께 살펴볼까요? 2026년 2분기 주요 원전 건설주 실적 비교표 함께 보시죠. 원전주 전반적인 실적을 보시면 건설사들은 대체로 매출이 줄고 한국전력은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늘어난 몇 안 되는 회사입니다. 키움증권 분기별 자료를 보면 에너빌리티 부분만 따로 떼서 봐도 2026년 2분기 영업이익이 9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고요. 신규 수주도 2026년 2분기 기준 2.8조 원, 수주 잔고는 26.4조 원까지 쌓였습니다. 1년 전인 2025년 2분기 수주 잔고가 14.7조 원이었으니까 1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이제 본론입니다. 증권사별 목표주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플리시에 뜬 최근 리스트만 봐도 8월 한 달에만 정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냈고요. 투자 의견은 거의 다 바이 또는 매수입니다. 목표 주가는 낮게는 10만 원 초반대부터 높게는 16만 5천 원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핵심 리포트 4개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KB증권 정혜정연구원은 장납기 기자재 조달 대출로 착공전 발주가 가능한 만큼 상승 여력이 무려 현 주가 대비 약 91%가 오를 수 있다며 목표 주가를 14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키움증권 조재원 연구원은 12차 정기본 전력 수요가 상향될 것이며 가스터빈 시장이 9에서 11조 원에서 15에서 20조 원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목표 주가를 13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NH투자증권 이민재 연구원은요,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이어질 정책 모멘텀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저평가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목표가 13만 3천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가장 높은 목표가를 부른 하나증권은 하반기에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 관련 수주와 SMR 기자재 수주가 기대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으로 기존 전력 수요 전망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대형 원전과 SMR 공급 목표치 상향이 예상된다면서 목표가를 무려 16만 5천 원으로 높게 설정했습니다. 물론 기대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미국 중간선거 변동성. 3사 리포트 모두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 드라이브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둘째,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설은 아직 사실 무근입니다.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기대감은 있기는 한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2026년 예상 PER이 100배를 넘는 경우도 있어요. 이미 주가에 상당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무작정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벤트별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국 원전 설비는 10여 년의 감소세를 끝내고 2050년까지 4배 이상 증가할 계획이며, 둘째는 웨스팅하우스, 테라파워, 뉴스케일 등 글로벌 원전 SMR 기업들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협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셋째, 실적 부분에서는 2분기 실적은 경쟁사 대비 확실하게 좋았죠. 수주 잔고도 1년 만에 거의 2배 이상 증가해 증권사들은 대부분 매수 의견, 목표 주가는 13만 원에서 16만 5천 원대에 형성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만 해석해서 일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특히 11월 미국 중간 선거까지 이벤트별로 주가가 출렁일 수 있는 만큼 분할 접근과 리스크 관리가 필수라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이문지였습니다.